정진상 정책비서관은 민간 사업자들의 돈을 받지 않았고 사업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정진상 실장을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당사자이자 사실상 김씨 등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진상 실장은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들을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지정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진상 실장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정진상 실장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의 변호인들은 유동규, 김만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반대 신문을 하거나 탄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1심 판결은 일부 정진상 실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동규, 김만배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판결일 뿐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3 형사부 재판에서는 유동규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고 남욱 등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욱은 2025년 10월 17일 법정에서 대선 경선 자금이 김용에게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검사를 비롯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고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다. 검사의 의도를 알기에 모른다고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는 정도로 대답한 것이고 검사님이 불러 다그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민용과 김용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민용 또한 2021년 5월 3일 김용을 만나 돈이 교부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항소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햇빛이 쨍쨍한 날이라는 것을 근거로 날짜가 특정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가 2013경 남욱으로부터 받았다는 3억 1천만 원은 정진상, 김용에게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유동규는 이 당시 철거업자에게 변제해야 할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철거업자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와 항의하는 등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철거업자가 최근 대법원에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3억 원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3억 1천만 원은 정진상, 김용에게 준 돈이 아니라 철거업자에게 반환한 돈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에서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이 만나서 428억 원을 유동규에게 줄 방법을 상의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유동규의 몫이라고만 대화할 뿐이지 정진상, 김용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전체에서 이재명 시장은 물론이고 정진상, 김용은 언급조차 없는 것입니다. 유동규는 2022년 10월 20일 석방되기 직전인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24시간 동안 검사와 면담을 하였고 10월 16일 면담 조사에서 처음으로 예전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진상, 김용의 몫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김만배가 직접 위 사람들과 거래하여 지분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 바 위 진술에 따르면 428억 원 중에 정진상, 김용 몫이 있다는 주장은 검사와 면담 이후에 나온 허위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2019년 4월경부터 있었는데 유동규는 2020년 10월 중순까지 김만배에게 대장동 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즉 대장동 지분을 달라고 한 자료가 없습니다. 2015년 2월경 이미 김만배로부터 지분을 받았다면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의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428억 원에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 있다는 유동규의 주장은 검사 면담 조사 이후에 만들어낸 허위 주장, 거짓 주장일 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장동 주민들이 지지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영개발 입장을 꺾을 수가 없었고, 예금보험 공사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하여 대장동 토지의 강제 집행에 착수할 위기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내용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판결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는 그 직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 우위인 상황에서 치러졌고, 실제로 큰 차이로 이재명 시장이 재선하였습니다. 남욱일당이 선거를 도왔다는 것도 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단 것 정도라는 것인데, 이조차도 인터넷 검색 결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일반 지지자들도 얼마든지 하는 정도의 일일 뿐입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을 속인 자입니다. 유동규는 남욱에게 도시개발공사를 안 만들어주면 이재명 시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을 기다려서 이재명이 재선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6년을 더 기다려라, 시장은 절대 말을 듣지 않는다, 일단 공사를 설립해서 주도권을 가져오자라고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3 형사부 재판에서 변호인이 성남시의 수용 방침에 반하여 환지 방식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신문하자, 유동규는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네, 남욱은 2021년 10월 21일자 검찰 대질 조서에서 유동규는 그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유동규 자신이 공사에 가서 기획본부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고 의사결정을 다 할 것이다. 유동규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도 달라고 하고 도시공사를 만드는 것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도 주고 도시공사를 만드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공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유동규가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에서 모두 결정을 합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남욱의 진술을 볼 때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가 했던 것입니다. 유동규는 남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내기 위하여 김만배는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더 많은 지분을 얻어내기 위하여 정진상 실장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3 형사부 재판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2 형사부 1심 재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기소를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일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